자, 친형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더 많이 이 사건이 공론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영진이라는 친동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는 뜻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죠.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자, 이번 사건 영진 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면서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네, 27살 전영진 씨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2년째 일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대리점은 사업주 가족, 그리고 직원 이렇게 3명이 일하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영진 씨는 여기서 막내였고요. 지난 5월 22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러 가겠다고 나섰는데 회사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한 숲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 유품과 함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형이 그 동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고요. 여기에는 통화 녹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통화 내용이었고요. 들어보니까 폭언, 욕설, 그리고 협박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 씨가 사망한 이유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진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내 동생,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통화 녹취 파일, 거기 담긴 상사의 그 엄청난 욕설, 폭언, 직접 들어보시죠. 야, 철래, 네가 오늘 나 끝날 때까지 길어도 쳐맞고 들어갈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나서 쳐맞을래? 네가 안 되겠다, 좀, 안 맞으지, 안 맞으니까, 밑에 풀어줘갖고, 새끼가 맞고 싶지? 죄송합니다. 양양이 둘 다 없습니다. 네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쳐먹었어. 그렇습니다. 그 나한테 쳐맞고 며칠 지나면 원상 그대로. 아, 진짜, 새끼야, 이제 죽여버려, 새끼야, 또 쳐맞고 싶지, 니?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했어, 니한테? 형께 직접 보고 드리라고. 맞고 시작하자, 내일부터. 무조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하자마자 마당 가서 셀카 해놓고 엎어. 알겠습니다. 50대씩 팔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얼굴 때리고 그런 거 같으니까 이제 튀긴 거 개설해갖고 빠따 맞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저런 녹취 파일 90건 정도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들어봤거든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업무 특성상 아마 전화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부품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711건의 이 녹음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90개가 지금 이 욕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아마 녹음되는 그런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소개했지만 상당히 욕이 심각한 욕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지금 직장 상사 얘기 중에는 집에 가면 뭐 딴짓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야근 시킨다. 알겠어? 너 지금 마지막으로 봐주는 것다. 알겠어? 라고 지금 약간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 웃어 보이냐? 진짜 끌려가서 어디서 가둬놓고 두드려 패봐? 팔다리 하나씩 잘라줘?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전에 욕설하고 합쳐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진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영진 씨는 본인에 대한 폭언, 협박은 견뎠습니다. 자, 그런데 영진 씨를 무너뜨리게 했던 마지막 대목이 있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님까지 욕을 하고 협박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 가면 진짜 죽어. 진짜 사람 이끌어거나 지금 때려 죽여. 아닙니다. 예, 형. 찾아줬어? 예, 그렇습니다. 찾았대? 예, 그렇습니다.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시 그냥 돌려보내. 불러내려 죽일 거야, 이 새끼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 가만 안 둬. 그때 내가 지금 나가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첫 직장 27살 첫 직장에서 저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뭐 누가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JTBC 제작진에서 친형님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첫 번째 직장이고요. 워낙 그 숨진 영지 씨가 굉장히 착하고 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다라고 해야겠죠. 사실 이제 첫 직장이고 그런 성격을 아니까 주변에서도 괜찮냐고 자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렇다 괜찮다고 하고 주변에게도 저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얘기 안 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직장 상사 중에 뭐 조직폭력배가 아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식의 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실제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와 연관성은 없답니다. 하지만 저런 영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게 지나가는 말로 몇 주 전에 나 회사 그만둘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보다 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질 않으셨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저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그 순간이 후회가 되시겠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관두라고 네.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근데 뭐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만둘까 이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신 거죠. 자, 교수님, 그 통화 녹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그 얘기하는 그 대화체 이런 것들이 아주 야비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 사람에게 대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쳐받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좀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점점 주눅이 들어간다는 거죠. 형이 얘기하는데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근데 저 사람 이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저 사람 전화가 왔는데 여기 블루투스 요즘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귀에다가 휴대전화들 대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뭐 군대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요즘 군대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이 욕설하고 이 폭언 이것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 친형은 자기 부모님에게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지금 2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이 폭언의 당사자 직장 상사와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얘기 입장 좀 들어보시죠. 욱해서 그런 거예요, 욱해서.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일하다 보니까 뭐 이 친구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질 않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사생활 문제도 있었고, 걔가 빚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고, 네, 게임을 해서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덤탱이 쓰는 느낌이죠. 자,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회사는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대하는 모습 영진 씨 보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즉각 대답하고 막 겁을 먹고 진짜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걸 확인하기 어렵겠죠. 근데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자기가 때문 아니다.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회사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막 상사가 일부러 겁을 좀 줘서 잘하려고 했나 보다. 이런 좀 감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누가 저렇게 욕을 합니까? 그리고 그 욕설에 대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가는 아니면 위축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실제 폭행도 이루어져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들은 유족들은 정말 한 번 더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빚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빚이라고 해봐야 900만 원 정도였고 그중에 게임 관련된 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90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 영진 씨에게는 이 900만 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과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상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극단 선택을 한 바로 그날 그 영진 씨 차 블랙박스에 어떤 한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진 씨가 혼자서 이제 귀찮은 거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빚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족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족들이 상사를 폭행죄 또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그 마지막 질문 그 교수님께 드릴게요. 예, 교수님, 지금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그 생각하실 거예요.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가해자 이 사업주, 이 직장 상사의 얼굴은 가리고 음성까지 변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게 말이죠. 유족들이 그렇습니다. 강력 사건 범죄 피해자 유족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의 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해서라도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상 자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생때 같은 그 자식을 이런 그 대우를 받고 잃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해자가 하는 얘기는 나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근데 나 업무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그때마다 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어떤 행동과 이 사람의 죽음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뭐 그게 본능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그 공감을 느끼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좀 우스꽝스럽네요. 자, 가족같이 운영하는 회사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들,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쌍욕합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알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